예, 여러분 다음 차시로 넘어왔습니다. 예, 이번 차시에서는 사례로 배우는 창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내용들을 좀 준비했고요. 우리 앞서 챕터에서 뭐 융합 마인드라든지 또 창업 기업가 정신 또 이제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벼운 이해들 그리고 창업의 유형들 또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어, 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인 테슬라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CEO의 어떤 창업가 정신, 특유의 창업가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테고요. 아마 우리 학우분들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창업 배경이라 스타트업 배경이라든지 또 기업이 성공하기 테슬라라는 기업이 성공하는 데까지 있어서 어떤 과정들, 노력들, 또 위기들 그리고 실패한 내용들, 또 성공한 내용들, 또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이 챕터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어, 전체 내용의 테슬라라는 전체 사례 중에 극히 일부 내용입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특강의 시간적 제한이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더 깊게 들여다보려면 창업가 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학적인 기반들, 지식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령 인적 자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 CEO의 또 리더십 발휘 정도, 또 팔로워십 정도, 또 종업원들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정도, 팀의 역량, 또 이제 조직 설계, 조직 구조, 조직 시스템, 조직 문화, 조직 풍토, 또 이제 조직의 어떤 유형, 무형, 또 이런 인적 자원들의 결합 정도, 그리고 네트워킹 정도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잘 이제 조화가 되어야지 스타트업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우리가 창업가 정신을 잘 이해해서 사례를 통해 잘 이해해서 우리 학우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라면서 예. 테슬라란 기업은 우리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우리 학생분들도 아마 길 가다 보면은 적지 않게 테슬라 차량들 아마 많이 마주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중적으로 사회 통념상 또 그렇지만 뭐 정치적으로나 많은 분들의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분이시고요. 또 좋은 소리도 많이 듣지만 죄송하지만 한 번씩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기업가적인 측면, 즉 창업가적인 측면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또 물론 일론 머스크는 또 원래 첫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예, 이제 창업 초기에 자금을 들고 들어와서, 기업의 경영권을 지닌 그런 분이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창업주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굉장히 우뚝 세우고, 만년 적자 기업에서 또 이제 핵심적인 제품들과 특허들, 지적재산권들을 많이 만들면서, 기업을 크게 성장시킨 그런 인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뭐 과거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고전적인 얘기죠. 뭐 엑스포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대전 엑스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90년대 굉장히 있었고요. 그 당시에나 또 비교적 한 최근인 한 15년 전만 해도 전기차라 하면은 대중적인 인식이 힘이 없다. 뭔가 뭐 오래 못 우행할 수 없고 많이 가봤자 100km, 120km 정도 속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거리를 마일리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그 인식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전기차의 편견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런 인물이 뒤엎어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자동차고 또 그런 인물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동안 글로벌 완성차 업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라든지 또 포드 이런 기업도 있고 국내에도 뭐 해외에도 뭐 BMW, 뭐 벤츠라든지 또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 기아 자동차 또 이제 뭐 쌍용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많은데 역사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창업을 했는데 그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더 초월해 버리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기업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인물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들 즐겨보시는 그 마블 영화 보면은, 이 영화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이 실제 모티브 된 그런 인물이고요. 또 혁신하면 떠오르는 인물하면은 또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떠오르는 인물로 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떠오르기도 하고, 물론 출신은 남아공 출신이시더라고요. 출신이시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늘 어릴 적부터 이래 창업가 마인드가 충만하셨고요. 보니까 늘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PPT에 적어놨죠.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고 뭔가 실패하지 않다면은 충분히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배우면 됐다는 것. 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사실 부여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독특한 경영 기법 그리고 리더십, 팀 관리 이런 것들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전기차라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고요.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릴 적부터 창업가 정신 발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유년기 시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게임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용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구매했고요. 또 12세 나이에 브레스타라는 어떤 게임을 개발해서 유명 잡지사에 $500를 팔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창업가 기질이 있었고요. 또 사업에 대한 감각이 전략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죠. 맞죠? 왜 청년이 됐을 때는 또 이러한 감각들을 살려서 동생과 함께 또 이제, 잡지사를, 저 온라인 지도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요. 또 유명 회사, 다른 외주 회사에 이제 공급도 하고, 또 그 온라인 지도 회사를, 그 당시 고가인 90년대 후반쯤에 한화 약 한 4천 달러에 팔았습니다. 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페이팔이라는 기업을 또 설립해서요. 또 이베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옥션 미국 이베이에 1조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매각했습니다.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른바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어릴 적부터 창업가 정신을 발휘했고 집념과 그리고 열정, 열의가 충만했고 또 당연히 혁신하려고 늘 노력하는 인물이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가 정신, 즉 창업가 정신, 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성향도 뚜렷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하게 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인들 보면은 비교적 최근에도 피플세이라는 이제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 34,000명들을 조사했는데 앨런 머스크 트위스토대로 이제 투자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한두 번 이상 투자를 했는 경험이 있다고 상당수 많은 37%의 응답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 외에도 굉장히 이분의 이제 트윗의 글이나 또 SNS 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는 분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주요 제품 라인업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테슬라에서 첫 이제 양산 모델로 로드스터라는 이제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완성차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고 이게 거의 한 10년 전쯤에 나왔는데요. 지금 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엄청 고성능이었고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전기차의 편견을 완전히 깨트린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죠. 지금 또 판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이제 보편적인 모델로서 물론 고가 모델이긴 하지만 모델 S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중고가의 스포츠 세단 모델이고요. 당시 이제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보통 이 모델도 지금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10년쯤 됐을 겁니다, 아마. 차량 내부에 당시에 이제 완성차의 내부에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면은 한 8인치, 7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17인치 디스플레이 세로로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설치를 했죠. 그래서 늦게 출시한 제품이지만은 지금 또 많은 다른 여타 완성차 업체들이 이 모델의 실내 디자인을 이제 모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내 디자인 동안 혁신을 했었죠. 또한 성능도 상당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도 엄청난 성능이거든요. 사실 이 모델 S가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 그 국산차 중에 유명한 차, 인기 좋은 차라면 뭐 소나타나 그랜저, 뭐 아반떼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대략적인 우리 제로백이라 하죠. 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제로백이, 이른바 제로백이라고 합니다. 뭐 소나타나 뭐 저 그랜저나 아반떼 기준에 보통 한 10초, 7에서 한 10초 내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비교적 고성능인데, 근데 보면은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3초, 4초대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사실 최대 단점이 주행 거리였는데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어필되고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룩한 그런 고가의 모델입니다. 모델 S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시장에 내놓는 제품 중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는 자동차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운전 중에 아무리 자율주행 시스템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한눈 팔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화면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완벽한 자율주행을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그림들을 그 GIF 파일을 가져왔고요, 여러분. 한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수익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좋거든요. 좋고 또 창업가 정신 잘 발휘했지만은 과연 시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과연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호할까 한번 고민해 보면은 이건 사실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부품으로 상당수 많은 영업이익을 충족합니다. 모기업 같은 경우, 제가 어딘지는 말하는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는 약 한 50에서 60% 정도의 전체 영업이익 중에 50에서 60% 정도가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모드가 이제 사고가 안 나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요. 하지만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제 정말 사소한 아주 작은 사고들이 안 나기 때문에 부품을 많이 판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수익 구조 때문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 기술들도 딱 보유하고 있지만은 시장에 빨리 내놓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챕터 1, 2에서 얘기했지만은 환경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환경 변화,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또 이제 우리 기업에 정말 이윤으로 돌아올지, 베네핏이 돌아올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창업가 정신이 또 유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보급형 모델도 나왔습니다. 주요 라인업에 이제 모델 S와 D가 있었다면은요, 이 모델 대비 굉장히 저렴한 모델 3를 이제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가격대인 라인업을 확보해서 다양한 고객층 확보, 고가격대 또 저는 좀 중간 가격대, 그 저가격대 라인업 확보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려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보급을 많이 함으로써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반값 전기차를 내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좋은 제품들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의 핵심 역량이라면 보통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 기업들만이 보유한 아주 전략적인 자산, 핵심 역량이 충족해야지 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테슬라의 핵심 역량이라면은요, 배터리 기술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지금도 사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테슬라는 약 한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을 보유했던 거죠. 맞죠? 타 전기차 업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제 장거리 주행 기술과 그리고 무료 충전 서비스 시설들을 구축해서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 주력을 다했죠. 보면은 이른바 테슬라 슈퍼차저인데 당시 약 한 10여 년 전쯤의 기술로도 여러분 30분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약 한
한 270km 정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은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와 유사한 거나 조금 부족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경쟁 우위에 있지 않아, 전기차 시장 경쟁 우위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소견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성공한 기업들 특징을 보면은, 지적재산권이 굉장한, 전체 재산 중에 지적재산권이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도 이런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특허권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급을 최대한 늘리고, 상생하기 위해서, 한 2014년도쯤에 테슬라 CEO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 특허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를 하겠다. 뭐 등, 굉장히 사회에도 공연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됐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라면 이른바 딜러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딜러분들도 챙겨가는 수익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마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동차 가격 책정될 때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서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초기에는 부유층을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모델 S라는 모델이 자동차가 좀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부유층 대상, 특정 고객층 대상으로 했었고요. 물론 마케팅 전략 중에서도 이제 시장 세분화를 잘하고 거기서 특정 고객층을 잘 확보를 해야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제가 상당한 수 많습니다. 그런 논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유층을 잘 타겟층을 노려서 시장 공략을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테슬라 매장에 오면 느끼는 점이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러 온 게 아니라 IT 기기로 보러 온 것 같다. 또 이제 테슬라에서도 그런 전략을 취했더라고요. 자동차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IT 기기를 만져보고 체험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했고, 또 소비자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아마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또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잘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런 만능적인 테슬라 기업임에도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점부터 얘기하자면은 무료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느 순간 이제 유료로 전환시켜서 수익을 창출해보자라는 수익 구조를 설계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었죠, 맞죠? 예. 사실 우리나라에도 테슬라가 제주도 쪽에 땅을 굉장히 많이 구입했었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시스템들을 많이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 물론 일반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팔고 자동차에서 부품값 등 여러 가지 수익을 남겨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테슬라의 수익 구조에서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를 팔아서 남겨먹는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한 이런 수익 구조가 또 실패하다 보니까 또 만년 적자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또 CEO의 이제 탁월한 역량과 또 이제 언변 능력, 또 이제 신뢰 정도, 또 이제 투자금 유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분들도 잘 봐야 되는 게 창업가 정신이 유효하고 잘 발휘되기 핵심도 좋고 하지만은 여기는 기업은 수익 창출에 항상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어떤 어떻게 소비자 집단을 정의하고 디파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타겟층 공략하고 또 이제 어떠한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지니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생존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우분들도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좋고 융한 마인드도 좋지만 항상 수익 구조를 철저하게 살펴보고요. 사업 타당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여러 테슬라라는 회사와 또 여러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위 회사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뭐 태양광 패널, 또 뉴럴링크, 또 배터리 자체 개발, 또 여러분들 한 번씩 언론에서 보셨던 스페이스X라든지 또 보링 컴퍼니 지하 터널, 뭐 그 외 등등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과거 이런 실패한 수익 구조에서 실질적인 이제 수익 창출 구조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업가적 기질도 있고요. 판단,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기업가 정신, 즉 창업가 정신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가 위험에 대한 감수 성향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창업의 중요 관건이고요. 어떤 사업들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언론이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겠지만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사례들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네, 보기에 굉장히 그렇지만은 그래서 실현과 실패의 연속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그래서 CEO들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열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당시에 이제 2018, 16, 17, 18 뭐 등 이 당시에 이제 모델 3와 그리고 이제 모델 S 등 여러 가지 자체 완성차 모델들이 이제 CEO와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 테슬라에서 했던 말들은 이제 우리 자동차들은 뭐 불이 나거나 그렇지 않다, 정말 안전하다 등등 했었는데 정말 불미스러운 사고가 굉장히 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좀 사망 사고가 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신뢰도 사실 좀 잃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배터리가 멸폭주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나라 국산차도 그런 전기차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례고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생소할 때 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신은 조금은 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뒷줄 표물에 이제 담겨 있고요. 자, 많은 적자가 났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저가의 모델이 모델 3에 대한 생산 차질로 고객과의 어떤 신뢰가 또 이제 깨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당시에 2018, 19년도에 전문가들이 야, 앨런 머스크가 어떠한 마법을 부리지 않는 이상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살리기 정말 어렵다라고 이제 했고 또 그런 이제 내용들도 많았고 또 그 논의도 많다 보니까 테슬라의 고위 관리층도 상당히 많이 이직을 했었을 당시에 굉장히 힘드셨던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내는 성공했지만은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해서 또 이제 스페이스X에서 이제 예전부터 또 로켓을 발사했고요.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은 전공이 뭐 물리학 전공하셨더라고요. 물리학과 경제학 전공했는데 전기차 분야에 지금 거의 세계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나아가서 이제 스페이스X라는 그런 뭐 이제 기업을 또 설립했고요. 나사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좀 상용화시켜서 완성을 좀 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원래 이제 우주 로켓 발사하는데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로켓 한 번 발사하면 보조 추진 로켓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건당 한 700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조 로켓을 회수하는 방법론을 알게 되어 가지고 건당 한 70억 정도로 10분의 1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여행 시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또 투자 유치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요. 또 비용도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또 그 내용을 다른 곳에서 투자할 수 있고 또 마법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PPT다 보니까 영상에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진 밑에 보시면은 보통 보조 추진 로켓이 같이 본체와 함께 쏘아 올린 다음에 보조 추진 로켓은 보통 바다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회수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주 로켓 발사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데 이 보조 추진 로켓을 우주 성층권까지 갔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식 정말 이제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전 맨 처음 이거 영상을 보고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스페이스X 이제 한번 쳐보시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아마 보조 로켓이 이제 역추진 로켓을 활용해서 지상에 올라갔다가 또 지상에 그대로 착륙하는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을 개발해서 또 사용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페이스X 가치는 앞서 얘기한 이런 이제
사용한 모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요. 또 민간 유인 탐사성도 발표하고 또 수년 내에 또 저 화성으로 또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뭐 등, 하여튼, 사람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굉장히, 특유의 창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또 이제, 그 수익 창출 기회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소견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앨런 머스크의 스타트업 기업인 스페이스X는 또 미국에서 가장 비싼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제 등극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말 기준입니다. 아마 기업 가치가 지금 적혀 있는 거 52조인데 아마 100조 원이 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어, 쏘아 올린 로켓이 다들 성공적이었고요, 여러분. 또 이제 앞서 설명한 배경인 저 이제 회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이 곽감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또 우리나라 인공위성이라든지 군사용 위성들도 이제 이 스페이스X에 실려서 또 올라갔고요. 또 나사하고 손을 잡아서 또 우주 정거장에 또 사람들을 보냈다가 또 다시 또 다시 데려오고 귀환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또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이 또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다음 볼 기업은 일론 머스크가 2016년도에 창업한 보링 컴퍼니 이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여러분. 요점을 살펴보면은 도심 내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은데 이를 지하 터널을 뚫어서 자동차들을 빨리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했는 거죠. 실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2개 터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 흔들리고 조금 불안정한 모습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이제 그래픽으로 보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이제 상용화된 그 양상 모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조금 실망한 분들도 물론 계시곤 하지만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이면은 나중에 한 5년, 10년 뒤로 봤을 때 상당한 가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많고요. 지금 그래서 시총 총액이 이제 2022년도 기준에 보링 컴퍼니 스타트업이 한 7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외에 또 이제 테슬라 보시라고 아마 언론이나 뉴스를 보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인간형 로봇이나 또 반려견 로봇 등 로봇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인 현대기아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그런 로봇 관련된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아주 고가에 인수했지 않습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있는 뭐 개 로봇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서울 시내에 가끔씩 아마 아주 어렵지만 가끔씩 보이는 걸로 알고 고가인데도 그렇고요.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보급된 모델들이면은 한 5년, 10년 뒤에는 상당히 많은 로봇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또 녹아들어 있고 또 우리가 또 언젠가는 로봇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상상도 해보고요. 또 이런 비싼 로봇 시대에 있어가지고 테슬라 보세선을 보니까 저가형 로봇들을 가정용 로봇들을 아주 이제 싸게 공급을 해서 고객층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런 앨런 머스크 CEO의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제 이런 앞서 이제 위기들을 다 극복을 하고 또 많은 시련과 또 이제 실패들을 극복하면서 위험을 감수했고요. 또 결국에는 끝내 테슬라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성공한 기업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요. 항상 적자였는데요. 2020년도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업 모델을 바꿨죠. 앞서 설명한 이제 실패한 사업 모델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GM이라는 회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 회사, 자동차 회사고요. GM, 뭐 도요타, 뭐 이런 폭스바겐, 뭐 벤츠 이런 기업들 보면은
특징이 거의 100년쯤 된, GM은 100년 된, 네, 거의 100년쯤 언저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늦게 스타트업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다 제치고, 시가총액 글로벌 완성차 중에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최근 한 2년 연속으로 아마 1위 등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완성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기업가 정신, 또 혁신성이 있었기에 이런 게 가능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CEO들은 이제 늘 언변에 이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물론 전략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신차를 아마 소개하는 과정에서 뭐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 이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얘기했는데 당시에 얼마 전입니다. 약 한 2019년도나 그럴 겁니다. 주가가 11% 정도 폭락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앞서 테슬라의 성공 사례 사업 모델과 사업 제품 라인업들, 그리고 성공 사례,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CEO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업가 정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경영학적인 기술들, 또 리더십, 또 사람들을 살아남는 그런 언변 능력, 뭐 종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늘 이제 언변에 조심을 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의 신뢰를 살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대략적인 창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것인지 아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배울 점들은 배우고 또 이제 우리가 지향할 것들은 또 지향해서 우리 학우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다음 챕터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